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헤어져야 하냐, 헤어지지 말아야 하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느냐, 또 맞지 않느냐를 보시면서 분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전제는 뭐냐면은 헤어짐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만남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만남이 좋을 수도 있고 헤어짐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헤어짐이 좋은 경우는 대부분 서로한테 둘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헤어짐을 생각하실 때 내가 상대방한테 헤어짐을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 어떤 관계 가운데서 둘이 인격적으로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 관계라면 서로 또 헤어져 주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요, 이런 전제를 깔고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 때예요. 서로의 인격적인 성장을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더 파멸에 가깝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서로 파멸에 가깝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대부분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닌 반대,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이 처음부터 파멸이 아니라 정체가 되는 것이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점점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이 만남은 깨지는 것이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헤어짐을 고민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뭐 주변에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신뢰가 깨어진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내면적으로 그냥 뭔가 감정이 사그라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도 성숙하고 있고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관계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관계가 뭔가 더 침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기쁨이 점점 작아지는지를 보세요. 처음에는 막 다들 좋고 설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기쁨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이 됐겠죠.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힘든 것들이 많아질수록 기쁨이 더 사그라드는지, 아니면은 서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같이 극복하면서 성장하면서 기쁨이 더 커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커진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가장 정확한 징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늘어나는지 아닌 건지를 보시면 돼요.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신랑하고 만났을 때 저희 신랑하고도 저랑 뭐 트러블도 있고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만남 가운데 점점 기쁨이 커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도 기쁨이 더 커지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짝 힘들 수가 있죠. 기쁨이 오기 전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고통이 지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기쁨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헤어지는 것이 맞는 만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만남이 감정 충족 욕구의 수단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 욕구 충족의 수단,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서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수단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외로워서 혼자 있기 두려워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이 만남을 하고 있다면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왜냐면은 바로 대답이 나오죠. 더 좋은 만남이, 더 좋은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갈아타게 되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내 감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것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도구가 생겼을 때는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진짜로 이 얘기의 전제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실은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가 그렇게 쉽게
더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갈아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당장 그냥 지금 좋아서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의 만남은 당연히 아니어서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애인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과 그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애인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이죠. 근데 그 둘이 충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반대하는 그 친구가 가짜 친구이거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가짜 가족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아니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재고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믿고 가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관계라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헤어져 보라는 말씀도 해보고 싶어요. 헤어진다는 것이 고민이 된다면 일단 헤어져 보고 알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우정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신뢰가 깊어진다.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자주 컨택을 하지도 못했고 자주 일상생활을 나누지도 못했지만 진짜 우정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정말 진짜라면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져서 서로 소통이 하지 않을 때에도 더 깊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아 진짜 우리 만나면 진짜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에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저는 결혼도 생각이 있는데 헤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다면 저는 헤어지는 것을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아픔이라는 건 전쟁하고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헤어져 보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가족과 모두를 다 지키는 방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